실록 98권 세종 24년 11월 1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1442년 명종동 7년 종묘의 제사를 세자가 거행할 때 모든 일을 임금이 친히 제양하는 예에 의거하게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종묘의 제사를 세자가 대행할 때에 전물, 악현, 제기 등의 모든 일은 모두 임금이 친히 제양하는 예에 의거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1월 1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서울과 외방에서 외인의 물품을 운반하는 데 따른 폐단에 대하여 의정부에서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서울에 올라온 무역하는 외인의 왕래가 끊이지 아니하고 일행이 가지고 있는 물색이 많으면 200~300발이나 되니 이로 인하여 외방 인민의 운반하는 폐단이 한이 없게 됩니다. 또 공처 무역을 이미 마치고 난 뒤에야 사무역을 할 수 있는 까닭으로 머물러 있는 시일이 3~4개월에 이르게 되니 경중의 각 관사에서 지대하는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또 공처 무역을 사처 무역이라 핑계해 말하지만은 그러나 있고 없는 것을 무역하는 것은 고금의 떳떳한 일이니 비록 외인에게는 공처 무역이라고 드러내어 말하더라도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외인의 배가 도착 정박하거든 동, 납, 철, 단목 등 짐이 무거운 물건은 원수에서 반은 포에 남겨두어서 만약 국가의 용도가 넉넉하면 임시의 수량을 감하여 포에 머물러 두게 하고 경중 각 관사의 포화로서 미리 먼저 내려보내어 산포에서 가까운 각 고을에 들여놓고 그 고을의 수령이 공무역의 물가를 상정한 수량에 의하여 재량하여 무역을 하고 공선이 돌아갈 때를 기다려 실어 보내어 상납하게 하며 다만 사무역의 잡물을 운반하여 서울로 올라오는 것은 전에 정한 유련한 하는 일수에 의하여 독촉해서 무역하게 하고 뒤따라 즉시 돌려보낸다면 서울과 외방에서 지대하는 하고 운반하는 폐단이 거의 감소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1월 2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제제사에게 모단계 마리 단파로 등을 반간으로 삼도록 하다. 전지하기를 지금 경이 아뢰기를 모단계 마리 단파로 등이 자원하여 북로의 실정을 정탐하여 다투어 먼저 와서 알리고 마구원파는 성질이 본디부터 질박하고 정직하여 지성으로 힘을 쓰니 모두 반간으로 삼을 만합니다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반간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들여보내어 북로의 실정을 정탐하게 하고 곡진이 신밀한 포치를 가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1월 23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병이 나아 문안을 하지 못하게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내 병이 이미 나았으니 의정부 6조 중추원으로 하여금 검으로는 문안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1월 23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감옥의 죄수를 죽게 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에 대하여 아뢰다. 서울과 지방의 사수들을 서로 공문을 보내어 여러 번 상세히 복심하는 이로 인하여 해를 넘겨 감옥에 갇혀서 죽는 사람이 잠은 많게 된다. 일찍이 옥수를 죽게 한 관리에게 죄를 과하는 법을 세웠지만은 중요의 관리들이 성상께서 죄를 불쌍히 여겨 형벌을 신중히 쓰는 뜻은 체득하지 않고서 이를 문구로 여겨 폐지하고 시행하지 아니하오니 청하건대 거듭 밝혀서 거행하게 하소서. 또 전항의 교지에 범칭하기를 외방의 제수를 2인 이상이나 죽게 한 사람은 전취할 때 빙고하여 시행하라 하고 편출하는 절목이 없는 까닭으로 책망을 당한 사람이 드물게 되니 징계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죄수를 죽게 한 사람이 있으면 감사가 그 건유를 상고하여 명백히 장부에 기재하고는 전취할 때에는 1년 안에 사죄수 2, 3인과 경죄수 2인을 죽게 한 사람은 비록 상등이 될 만하더라도 중등을 매기고 만약 사죄수 4인과 경죄수 3인을 죽게 한 사람은 하등을 매기게 하고
그 중에 갇힌 날수는 적고 고문을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죽은 사람과 전혀 형벌을 가하지 않고 병으로 인하여 보석을 하였는데도 죽게 된 사람 논지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렇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1월 2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중추원사 권제가 병으로 사직하니 윤호하지 않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1월 24일 경진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연변의 행성을 쌓을 인원을 동원하는 데 대하여 이휘가 아래다. 우정은 이휘가 아래기를 평안도의 연변 행성을 장차 충청 상도의 8천인과 항해도의 8천인을 뽑아보내어 쌓게 하되 왕래하는 구량을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 정력을 할 때에는 관청에서 자량을 주지만은 그러나 왕래하는 구량은 한 사람이 능히 짊어지고 갈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화포를 가지고 무역하여 후량에 보충하여야 합니다. 지금 평안도의 흉년이 더욱 심하여 백성들이 저축한 바가 없으니 장차 어느 곳에 매매하겠습니까? 또 창고 곡식을 내어 공급한다면 국납이 텅 비게 될 것이니 혹시 해를 거듭하여 흉년을 만난다면 또한 장차 무엇으로 구제하겠습니까? 옛날에는 행성이 없어도 오히려 변경을 지켰으니 어찌 금년에 이를 서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충청도의 백성은 정지시켰습니다. 다만 가까운 도인 황해도의 백성들로서 이를 쌓게 하는데 또한 대신에 의논을 다른 것이다 하였다. 이휘가 다시 아뢰기를 충청도의 백성을 정지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신등은 알지 못하고 아랜 것입니다. 그러나 행성을 쌓는 것은 뭔디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비록 가까운 도의 백성으로서 쌓더라도 흉년이든 지경에 성을 쌓으면 두 도의 백성들이 모두 그 해를 받게 되니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야인이 변경을 침범하는 것은 곧 병장이 해이해진 때문이고 행성의 있고 없는 데에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대신이 비록 자세히 연연하여 아뢰었지만은 신등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풍년을 기다려서 성을 쌓더라도 오히려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은 내가 이미 잘 알았다. 그러나 모든 일을 이 말을 듣고 옳게 여기다가 저 말을 듣고 또 옳게 여긴다면 어찌 큰일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 대신에 이미 자세히 의논한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1월 24일 임금이 병으로 온양에서 모욕하고자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내가 병이 있은 이후로 개축년에 온양에서 모욕하고 또 신유년에 봄에 온양에서 모욕하고 금년에 또 이천의 온정에서 모욕하니 내 병이 거의 조금 나았으나 그래도 영구히 낫지는 않았다. 이것은 나의 종신토록 지낼 병이므로 모욕으로 능히 치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욕한 후에는 나은 듯하므로 또 온양에 모욕하고자 하니 그 시위 군사는 간편한 대로 따르도록 하고 그대들이 마감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1월 24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추위로 풍조창과 의정부 4인 건축을 중단시키다. 전제하기를 일기가 몹시 추워서 백성들이 역사를 견디지 못하니 잠정적으로 풍조청과 의정부 4인사를 건축하는 역사를 정지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1월 24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종료의 사시제와 납향의 왕세자가 대행하는 의주를 아뢰다. 시일은 서운관에서 미리 계절을 걸러 맹춘의 상순의 길이를 가려서 예조에 보고하면 맹하, 맹추, 맹동은 모두 이에 준하고 납향은 미리 계절을 걸러 개동의 나비로서 예조에 보고한다.
예조에서 계문하고 유사에게 나누어 알려서 직책에 따라 공판하게 한다. 제계는 제향 8일 전에 첨사원에서 제계하기를 청하며 왕세자가 별실에서 4일 동안을 산제하고 3일 동안을 치제하는데 2일 동안은 정실에서 하고 1일 동안은 제실에서 한다. 무릇 산제는 조상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향살 문수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치제에는 다만 제양의 일만 다스리게 한다. 제양 7일에 아흔간 이하의 행사하는 집사관이 서계를 의정부에서 받는다. 그날 날이 채 밝기 전에 전 칠각에 통례문 자리를 베푸는데 아흔가는 북쪽에 있어 남쪽을 향하고 종훈가는 진패, 찬작관, 천조관, 전패, 찬작관은 남쪽에 있어 모두 북쪽을 향하되 서쪽을 위로하고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한다. 다음 칠사헌관과 공신헌관은 또한 그 남쪽에서 모두 북쪽을 향하되 서쪽을 위로하고 감찰은 서쪽에 있어 동쪽을 향하고 집내 인진사, 전시관 대축 축사, 재량, 협률량, 정률령, 궁의령, 장생령, 아학령, 봉조관, 집준자, 집례자, 집비자, 집멱자, 알자, 찬자, 찬인은 동쪽에 있어 서쪽을 향하고 매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모두 겹줄로 하고 북쪽을 위로한다. 날이 채 밝기 전 오각에 복례량이 행사하는 집사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아흔간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통차는 아흔간은 왼쪽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서 서문을 대독하기를 검년 아무달 아무날에 왕세자가 종묘에 대신 제양하는데 무릇 행사하는 집사관은 술을 함부로 마시지 말 않고 파, 부추, 마늘, 염료를 먹지 않고 조상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고 형벌을 행하지 않고 형살 문서에 판결 서명하지 않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각기 그 직무에 충실히 할 것이니 그 혹시 어긋남이 있으면 나라에 일정한 형벌이 있다 한다. 일기를 마치고 나면 통천이 사배하라. 찬화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두 번 절하고 물러간다. 무릇 행사하는 집사관과 종관으로 마땅히 따라오를 사람은 모두 4일 동안을 산죄하되 정침에서 유숙하고 3일 동안을 치제하되 2일은 본사에서 하고 1일은 향수에서 한다. 무릇 산죄는 일처리를 하기 그 전과 같이 하고 치제에는 다만 제양의 일만을 행한다. 이미 제를 했는데도 빠진 사람은 서로 행사를 대신하게 하고 종관과 제위의 소속으로 종문을 수호한 사람은 대장이 문마다 각각 2인이 있고 모퉁이마다 각각 1인이다. 각기 본사에서 창제하면서 이 일을 유숙하고 공인과 무무는 창제하면서 봉상시에서 1일을 유숙한다. 아흔간 이하의 관원이 치제 1일 전에 모두 의정부에 모여서 의식을 연습하고 제향 1일 전에 모두 향수에 모인다. 무릇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제향 2일 전에 모욕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한승부로 하여금 가는 길을 청결하게 하고 모두 흉하고 더러운 상복을 보지 못하게 하며 그 우는 소리가 향수에 들리는 것은 임시로 끊게 한다. 진설을 제양 2일 전에 충후위에서 왕세자의 자리를 제공의 동남쪽에 서양하에 설치하고 종관의 자리는 그 앞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하며 여러 향관의 자리는 제방의 안에 설치한다. 2일 전에 종묘령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종묘의 안팎을 소지하고 찬난을 동문 밖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한다. 1일 전에 악령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등가의 악을 당상의 앞기둥 사이에 설치하고 헌가를 요정에 설치하되 다른 모두 북쪽을 향하게 한다. 1일 전에 장생령은 생을 이끌고 향소에 들어가서 나아가고 종묘령과 전사관은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제기 놓을 자리를 당상의 동쪽 옆의 섬돌 북쪽에 설치하고 정결함을 고하기를 기다린다. 집례가 왕세자의 판유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양하에 설치하고 음복하는 자리를 앞기둥 밖에 동쪽 가까이 서양하에 설치하고 아흔간, 조은간, 진패, 찬작관, 천조관, 전패, 찬작관, 칠사헌관, 공신헌관의 자리를 왕세자 판유의 뒤 길 남쪽에 서양하여 집사자의 자리를 그 뒤에 설치하되 매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을 하고 서양하며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감찰의 자리는 묘정의 남쪽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여 서양하에 설치하고 서리는 그 뒤에 배석하게 한다. 집례의 자리 둘을 설치하는데 하나는 당상의 앞기둥 밖에 설치하고 하나는 당하의
동쪽에 설치하되 모두 동쪽에서 서양하게 한다. 알짜 찬자 찬이는 당하의 집내 뒤에 있게 하되 조금 남쪽으로 다가서 서양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협륜양의 자리는 당상의 앞기둥 밖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게 하고 아항령의 자리는 헌현의 북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문 밖의 자리를 설치하는데 현관과 여러 집 사이 자리는 동문 밖의 길 남쪽에 있게 하되 매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수를 하며 모두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 생방을 동문 밖에 설치하는데 문 밖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남쪽을 위로 한다. 장생령의 자리는 생의 서남쪽에 설치하고 여러 대축의 자리는 생의 동쪽에 설치하되 각기 생의 뒤쪽에 있게 하고 축사도 각기 그 뒤에 있게 하되 모두 서쪽을 향하게 한다. 아흔간의 생을 살피는 자리는 생 앞에 북쪽 가까이 설치하고 감찰의 자리는 아흔간의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남쪽을 향하게 한다. 예감은 묘의 북쪽 인방에 파되 방의 모와 깊이는 물건을 용납할 만하게 하고 남쪽으로 오르는 층계를 내며 망예하는 자리는 예감의 남쪽에 설치한다. 왕세자는 남쪽에 있어 북향하고 집내 대축 찬자는 동쪽에 있어 모두 겹줄로 서서 서양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칠사의 예감은 서문 밖에 파괴한다. 제향하는 날 행사하기 전에 궁이령이 그 소속을 거니고 제실을 열고 신악을 깨끗이 털고 자리를 펴고 안석을 설치하여 보통대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정묘령과 전사관이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 각 하나씩을 각실 신위의 오른쪽에 들이고 각기 점이다. 패백광주리를 각실의 준소에 진설하고 향로 향합과 촉을 신위의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와 찬수담을 그릇을 설치하되 매실마다 각기 변 12개는 왼쪽에 놓되 두 줄로 하여 오른쪽을 위로 하며 두 12개는 오른쪽에 놓되 두 줄로 하여 왼쪽을 위로 하며 조는 세 개로서 두 개는 변의 앞에 두고 한 개는 두의 앞에 놓으며 두 오른쪽의 조가 세 개, 보와 개가 각각 네 개로서 변과 두 사이에 노태 괴가 앞에 있게 하고 보가 그 다음에 있게 하며 등과 형이 각기 6개인데 보, 개 뒤에 노태 형이 앞에 있게 하고 등은 그 다음에 있게 한다. 자기 6개인데 보, 개 앞에 놓는다. 또 준과 이를 호외의 왼쪽에 설치하되 매 실마다 봄, 여름에는 개 2, 1개, 조 2, 1개, 희준 2개, 상준 2개, 산외 2개로서 넉줄이 되게 하고 가을 겨울과 나빌에는 가이 1개, 황이 1개, 착준 1개, 허준 2개, 산외 2개로 넉줄이 되게 하되 모두 국지화와 보자기를 덮어두며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 매 실마다 찬과 반 각 1개씩을 준수와 점 위에 설치하고 화로 숯불을 앞기둥 사이에 모혈반 사이에 설치하고 기름을 담은 등과 쑥을 담은 변과 서직을 담은 변을 각 1개씩 그 뒤에 설치한다. 엄복작과 조 6조 각 1개씩을 익조실 준소에 설치하고 또 익조실 조 1개를 잔만 안에 설치한다. 칠사의 신위판을 묘정의 서북쪽에다 조금 남쪽으로 동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하고 자리는 모두 왕골자리로 한다. 축판은 신위의 오른쪽에 설치하고 제기는 매 신위마다 각기 왼편에 변 2개, 오른쪽에 두 개를 설치하고 보개 각기 1개씩을 변과 두 사이에 놓되 보는 왼쪽에 있게 하고 괴는 오른쪽에 있게 한다. 조 1개는 보괴 앞에 놓고 작 1개는 조 앞에 놓으며 호준 2개는 신위의 오른쪽에 설치하여 국자와 보자기를 덮어둔다. 배양공신의 위판은 묘정의 동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북쪽을 위로 하고 진설은 칠사의 애식과 같이 한다. 새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뇌는 쇠의 동쪽에 있게 하되 국자를 얹어놓고 광주리는 쇠의 남쪽에 벌려놓되 수건을 담아둔다. 헌관과 종훈관의 새는 또한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뇌는 새의 동남쪽에 있게 하되 국자를 얹어놓고 광주리는 새의 서남쪽에 벌려놓되 수건을 담아둔다. 또 칠사 공신의 헌관의 새도 각기 신위의 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하고 뇌는 새의 동쪽에 있게 하되 국자를 얹어놓고 광주리는 새의 서남쪽에 벌려놓되 수건과 작을 담아둔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아흔간 종간의 새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집존자 집내자, 집비자, 집멱자의 자리는 준외 광주리 보자기의 뒤에 설치하고 향과 측문을 받는다. 제향 1일 전에 낮 시각
일각이 되면 유사, 향축 안을 건정전 한가운데 남향하에 설치하고 향안을 그 앞에 설치한다. 전하의 배위는 월대의 한가운데 북향하에 설치한다. 통례문이 전이의 자리를 동계의 동쪽에 설치하고 통찬 이인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물러나서 모두 서양하게 하고 좌우 시신의 자리는 동계와 서계의 남쪽에 설치하되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며 모두 북향하게 한다. 왕세자의 자리는 전정의 길 동쪽에 설치하고 안간 이하의 마땅히 행사해야 할 집사관의 자리는 그 남쪽에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며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 노부를 골문 밖에 설치하고 왕세자의 막차는 건정문 밖에 설치한다. 시신이 각기 조복을 갖추어 입는다. 삼각의 헌간 이하의 마땅히 행사해야 할 집사관은 모두 골문 밖에 모이고 첨지 동네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막차에 나아간다. 전하고 관포를 갖추어 입는다. 교서 관원이 축판을 받들어 올리고 건신이 전에 받들어 올리면 전하가 축을 쓴다. 이를 마치면 건신이 축판과 향을 받들어 안상에 둔다. 오각의 복례랑이 좌우 시신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고 다음에 아헌관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며 첨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간다. 첨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간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나가서 배 위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제배하기를 개청하고 전하를 향한 앞으로 인도하여 꿇어 앉기를 개청한다. 건시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서향하여 꿇어 앉아서 올리고 건시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동향하여 꿇어 앉아서 올린다. 판통례가 3번 향을 피우기를 개청하고 건시가 향로 안에 들이고 건시가 향축을 받들고 동쪽을 향하여 꿇어 앉아서 올린다. 판통례가 향축을 취하여 왕세자에게 주기를 개청하며 왕세자가 서향하여 꿇어 앉아서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도로 안상에 둔다. 판통례가 부복하여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개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와서 제배하기를 개청한다. 그리고 전하를 인도하여 물러와서 월대의 서쪽에 서게 하되 동향하게 하고 왕세자는 향축을 받들어 정계로부터 내려온다. 판통례가 국궁하기를 개청하고 왕세자가 섬돌에 내려오면 전하는 평신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섬돌 아래에 서면 시신들이 모두 몸을 굽힌다. 왕세자가 향축을 종관에게 주어 여담에 두게 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전으로 돌아가면 시신들은 모두 몸을 바로한다. 아흥간 이하의 관원이 차례대로 문을 나간다. 왕세자가 말에 오르며 아흥간 이하의 관원이 말에 오른다. 군사가 여담과 노부를 받들고 앞에서 인도하여 제방의 문화 밖에 이르면 모두 말에서 내려 문으로 들어간다. 첨지 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종문 동문 밖의 자리에 나아가고 복례라는 아흥간 이하의 행사하는 집사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되 모두 겹치로 북쪽을 위로하고 서양하여 서서 4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첨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제실에 나아가고 아흥간 이하의 관원은 각기 제소에 나가서 향축을 탁자 위에 안치하고 생기를 살핀다. 제향 1일 전 미시 후 이각의 종묘령은 그 수석을 거느리고 종묘의 안팎을 소지하고 집사자는 제기를 들여와서 자리에 진술하고 수건을 덮어놓는다. 진술하는 의식과 같이 한다. 미시후 삼각의 아흥간 이하의 관원으로 마땅히 생기를 살펴야 될 사람 모두 상복 차림으로 동밖에 나아간다. 집내가 알짜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묘정에 들어가고 장생령은 생을 이끌고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은 감차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위에 소제를 행하고 내려와서 아래에 악현을 행한다. 이를 마치면 제자리에 돌아간다. 알짜는 아흥간을 인도하고 찬인은 감차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깨끗이 씻었는가를 보면 집사자가 모두 보자기를 들고 깨끗함을 고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에 내려와 자리에 나가서 생의 자리로 살피면서 남양하여 선다. 장생님이 조금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생을 살피기를 청합니다 하고 물러가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아흥간이 생을 살핀다. 장생님이 앞에 나와서 손을 들어 말하기를 둔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여러 대축이 각기 생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서양하에 서서 손을 들어며 말하기를 충 하고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러 대축이 장생령과 더불어 차례로
생을 이끌고 주방에 나아가서 전사관에게 준다. 알자가 종훈관을 인도해 주방에 나아가서 가마를 살피고 깨끗이 씻었는가를 거듭 살펴보며 명수와 뷰를 취하는 것을 감독한다. 찬이는 감찰을 인도하여 주방에 나아가서 제찬을 담을 그릇을 살피고 이를 마치면 각기 제수로 돌아간다. 신시 후 일각의 전사관이 제인을 거느리고 난도로서 생을 베고 축사가 반에 털과 피를 취하고 또 간과 덜미와 기름을 취하여 등에 채워서 각기 찬수에 두고 마침내 생을 삶는다. 종묘령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종묘의 안팎을 소지한다. 새벽 강신은 제양하는 날 축시 오각 전에 공미령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제시를 열어 신학을 깨끗이 들고 자리를 펴고 안석을 설치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종묘령과 전사관이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을 담기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당의 위아래를 살펴보고서 의식대로 되지 않은 것을 규철하고 나아간다. 삼각전에 여러 향관의 종관들이 각기 그 제복을 입는다. 집내는 알짜 찬자 찬인을 인도해 동문으로 들어와서 먼저 섬돌 사이의 악현 북쪽의 배 위에 나아가서 겹치를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하여 4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제자리에 나아간다. 아학령이 공인과 무무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는데 문은 들어와서 악현의 북쪽에 진열하고 문무는 악현의 남쪽 길 서쪽에 선다. 알자와 찬인이 먼저 아한간 이하의 향관을 인도하여 모두 동문 밖의 자리에 나간다. 일각전에 찬인이 감찰 전사관, 대축 축사, 재량, 정미령, 궁위령, 협률량, 봉조관, 집준뇌 비명자, 칠사, 공신의 축사, 재량, 집준뇌 비명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악현의 북쪽 배 위에 나아가서 겹줄을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하여 쓰게 한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면 산자가 이를 전갈하여 감찰 이하에 관하니 모두 4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관세를 마치고는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는 아흥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종훈관, 진패, 찬작관, 천조관, 전패 천작관 칠사와 공신의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간다. 찬인이 종묘령, 대축, 궁의령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익조실에 나아가 들어가서 감시를 열고 대축과 궁의령이 신주를 받들어내어 자리를 두고 차례대로 도조 이하의 신주를 받들어내기를 익조실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인이 재량을 인도하여 술잔 씻는 자리에 나가서 찬을 씻고 찬을 닦으며 작을 씻고 작을 닦는다. 이를 마치면 광주리에 넣어가지고 받으러 큰 섬돌에 나아가면 여러 축사들이 각기 섬돌 위에서 맞이에 취하여 준소의 점 위에 둔다. 여러 현관들이 장차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면 인진사가 구로 앉아서 외판을 아는다. 왕세자가 제복을 갖춰 입고 나오는데 시위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현문으로 들어와서 판 위에 이르러 서양하여 쓰고 인진사가 사배하기를 청하고 물러가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왕세자가 4번 절한다. 집내가 말하기를 여러 번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4번 절한다. 집내가 말하기를 인진사는 행사하기를 청하라 하면 인진사가 앞으로 가서 유사에게 아뢰어 삼가 행사하기를 자세히 청하게 하고 물러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협률량이 꿇어 앉아 부복하여 휘를 들고 일어나고 공인이 축을 치면 헌가에서 경안지약 열문지무가 시작되는데 사성을 하게 된다. 협률량이 휘를 높이고 어를 긁으며 풍악이 그친다. 정관이 관세 위에 나아가서 관세를 마치고 돌아와 시립하고 알자가 진패 찬작관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가서 관세를 마치고 동계로 올라가서 익조실의 준소에 나가 북향하였습니다. 집내가 말하기를 인진사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새벽 강신회를 행하라고 하면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호를 조복의 대대의 꽃길을 청한다. 이위가 꿇어 앉아 대야를 취하여 일어나 물을 붓고 또 이위가 꿇어 앉아서 반을 취하여 물을 받들면 왕세자가 손을 씻는데 이위가 꿇어 앉아 광주리에서 수건을 취하여 올린다. 왕세자가 손을 닦기를 마치면 이위가 수건을 받아서 광주리에 놓는다. 인진사가 호를 잡기를 청하고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익조실의 준수에 나아가
향하였으면 등가에서 쑥안지악을 연주하고 열문지무가 시작된다. 집존자가 보자기를 들고 진패 찬작관이 울창을 따르면 종관이 찬으로서 울창을 받는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가서 북향하에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호를 꽂기를 청한다. 종관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꿇어 앉아 올리고 종관 한 사람은 향료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린다. 인진사가 3번 피우기를 청하고 종관이 안에 향료를 놓는다. 종관이 잔을 진패찬작관에게 주면 진패찬작관이 잔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고 인진사가 잔을 잡고 땅에 강신한 길을 찬청한다. 이를 마치면 작을 전패찬작관에게 주는데 전패찬작관을 받아서 대축에게 둔자. 종관이 패백관주를 진패찬작관에게 주면 진패찬작관이 패백을 받들어 꿇어 앉아서 올린다. 인진사가 패백을 잡아 패백을 드리기를 청하고 패백을 진패찬작관에게 줘서 안에 놓는다. 인진사가 호를 잡고 부복하여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청하고 왕세자를 인도하여 지게문으로 나와서 도조실에 나아가고 다음에 환조실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태조실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공정대왕실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태종실에 나아가서 상영하고 관창하고 진패하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등가가 그치고 진패 찬작관이 모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서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등가가 그칠 때를 당하여 여러 축사들은 모두 각기 모혈을 담은 반과 간료를 담은 등을 앞기둥 사이에 가져와서 모두 들어와 신이 앞에 드린다. 여러 축사들이 모두 간을 취하여 지게문을 나와서 화로불에 구워서 준수의 음식 접대하는 곳에 돌아간다. 왕세자로 올라가서 강신을 마치면 찬인이 전사관을 인도하여 하고 나와서 진찬하는 사람을 거느리고 주방에 나아가 비로소 소를 가마에 올려서 한 솥에 채우고 다음에 양을 올려서 한 솥에 채우고 그 다음에 돼지를 올려서 한 솥에 채우고 모두 국멱을 설치하여 축사가 마주 들고 들어와 찬만 안에 설치한다. 알자가 전조관을 인도하여 나와서 찬소에 나아가 봉조관이 이를 따르는데 왕세자가 강신을 마치기를 기다려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내가 말하기를 진찬하라 하면 축사가 국을 뽑아 솥 오른쪽에 버리고 보자기를 걷어치고 비와 피를 솥에 얹어둔다. 전사관이 비로소 소를 올려서 생갑을 채우고 다음은 돼지와 양을 올려서 각기 생갑을 채운다. 다음에 천조관을 인도해 익조실의 조를 받들게 하면 봉조관이 각기 생갑을 받든다. 전사관이 제천을 인도하여 정문으로 가는데 조가 처음 문에 들어가면 한가에서 옹안지악을 연주한다. 여러 축사가 함께 나아가서 모혈반을 걷어치우고 동계로 하여금 재량에게 주고는 나가고 제천이 태계에 이르면 여러 대축들이 섬돌 위로 맞이하여 인도한다. 천조관이 익조의 신이 앞에 나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아 드리는데 먼저 소를 올리고 다음에 양을 올리고 다음에 돼지를 올린다. 이를 마치면 생갑의 덕계를 열고 도조실에 나아가고 다음에는 환조실에 나아가고 다음에 태조실에 나아가고 다음에는 공정대왕실에 나아가고 다음에 태종실에 나아가서 받들어 드리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찬조관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고 동계로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 여러 대축이 쑥, 매기장, 차기장을 취하여 기름에 물들여 화로 숯불을 태우고 준수에 돌아온다. 알자가 진패 찬작관과 전패 찬작관을 인도하여 익조실 준수에 올라가서 북향하여 쓰게 한다. 집내가 말하기를 인진사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초혼례를 행하라 하면 인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익조실 준수에 나아가서 행하여 쓴다. 등가에서 수안지악을 연주하고 열문지무가 시작된다. 집존자가 보자기를 들고 진패 찬작관이 예제를 따르면 종관 두 사람이 작으로서 수를 받는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신이 앞에 나가서 북향하에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호를 꽂기를 청한다. 종관이 작을 진패 찬작관에게 주면 진패 찬작관이 작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린다. 인진사가 왕세자에게 작을 잡아 작을 드리기를 청하여 작을 전패 찬작관에게 주어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종관이 다음 작을 진패 찬작관에게 주면 진패 찬작관이 작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린다. 인진사가 왕세자에게 작을 잡아 작을 드리기를 청하여 작을 전패 찬작관에게 주어 왕세자
왕후의 신이 앞에 들이게 한다. 인진사가 왕세자에게 호를 잡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 안개를 청하고 풍하게 그친다. 대축이 신이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 앉아 충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풍악을 연주한 인진사가 왕세자에게 부복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청하고 왕세자가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가며 풍악에 그친다. 다음 실에 나아가서 술잔에 술을 따라드리는 것을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곡조가 끝나고 풍악에 그치면 진패 찬작관과 전패 찬작관이 모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인진사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서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문무가 물러가고 문무가 나아가며 헌가에 서서 안지약을 연주하고 춤추는 사람이 서기를 마치며 풍악에 그친다. 아헌과 정훈도 처음에 왕세자가 장차 제자리로 돌아가려 하면 집내가 말하기를 아헌례를 행하라 한다. 알자가 아헌간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호를 꽂는다. 고 찬하여 손을 물에 씻고 손을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호를 잡으라 하고 찬하여 인도하여 익조실 준수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면 헌가에서 수안지약을 연주하고 소무지무가 시작된다. 집존자가 보자기를 들고 앙제를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그 작으로서 수를 받는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신이 앞에 나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고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아흥간에게 주면 아흥간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줘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집사자가 다음 작을 아흥간에게 주면 아흥간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호를 잡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고 인도하여 나간다. 차례대로 작을 드리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인도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아흥간이 헌작을 장차 마치려고 하면 집내가 말하기를 종헌례를 행하라 한다. 알자가 종헌간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흔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총간과 조헌간이 이미 오르면 잔인이 칠사헌간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호를 꽂고 손을 물에 씻고 손을 수건에 닦게 하고 이를 마치면 호를 잡고 준수에 나아가게 한다.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수를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서 수를 받는다. 헌관의 신이 앞에 나아가서 사양하여 꿇어 앉아 호를 꽂고 집사자가 작을 쓰며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올리고 작을 들이되 차례대로 작을 드린다. 이를 마치면 호를 잡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사명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꿇어 앉으면 축이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이른다. 이를 마치면 헌관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초헌관과 칠사 헌관이 장차 관세 위에 나아가려 하면 찬인이 배양공신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호를 꽂고 손을 물에 씻고 손을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호를 잡고 준수에 나아가서 준을 잡고 보자기를 들어 수를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서 수를 받는다. 헌관이 신이 앞에 나아가서 동향하에 서서 호를 꽂으면 집사자가 작을 받는다.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들이되 차례대로 작을 드린다. 이를 마치면 호를 잡고 찬인이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음복 초헌관 종헌관이 이미 제자리로 돌아가면 알자가 진패 찬작관과 찬조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언복 위에 나아가 북향하에 꿇어 앉는다. 대축이 익조실 준수에 나아가서 작으로서 뇌의 복주를 따르고 또 대축이 조를 가지고 나와서 신이 앞의 조육을 드러낸다. 집내가 말하기를 인진사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언복위에 나아가라 하면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언복위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한다. 대축이 작을 진패 찬작관에게 주면 진패 찬작관이 작을 받으러 북향하여 꿇어 앉아 올리고 인진사가 왕세자에게 호를 꽂고 작을 받아 마시기를 찬청한다. 이를 마치면 진패 찬작관이 빈작을 받아서 대축을 주면 대축이 받아서 점에 다시 둔다. 대축이 조를 천조관에게 주면 천조관이 조를 받으러 북향하여 꿇어 앉아 올리고 인진사가 왕세자에게 조를 받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조를 받아서 종관에게 주고 종관이 조를 받들어 동계로 내려와서 문으로 나간다. 진패 찬작관과 천조관이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인진사가
왕세자에게 호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사배하기를 찬청하며 왕세자가 4번 절한다. 집내가 말하기를 여러 관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 4번 절하고 풍악이 한 번 끝나고 그친다. 집내가 말하기를 망예하라 하면 인사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망예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집내는 찬자를 거느리고 망예 위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한다. 여러 대축이 매기장, 차기장의 밥을 가지고 와서 백모를 깔고 광주리에 묶고 축판과 패백을 취하여 서계로 내려와서 구덩이에 둔다. 집내가 말하기를 땅에 묻어야 되겠다고 하고는 흙을 구덩이에 반을 채우면 종묘령이 감시한다. 인진사가 앞으로 나와서 예를 맞았다고 아뢰고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문을 나와서 제실로 돌아가고 알자와 찬이는 각기 90간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온다. 집내는 찬자를 거느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찬이는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다시 악현의 북쪽 배 위로 돌아가서 서게 한다. 집내가 사배하라고 말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들이 모두 4번 절한다. 이런 마침에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아학령은 공인과 모무를 거느리고 나가며 종묘령, 대축, 공의령은 신주를 거전대로 거두기를 보통대 의식과 같이 한다.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악현의 북쪽 배 위에 나가서 4번 절하고 나간다. 칠사 헌거는 서문 밖의 칠사 예감의 남쪽에 나가서 북향하여 쓰고 집사자가 축판을 예감에게 두고 일을 마치며 물러간다. 전사관과 종묘령은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걷어치우고 공의령은 지게문을 닫고 내려가 물러나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왕세자가 제실에 돌아와서 조금 머무르고 90간 이하의 행사한 집사관이 제소에 돌아와서 일각의 시간을 머무른다. 유사가 노부를 제방의 남문 밖에 진열하되 올 때의 식과 같이 한다. 참치의 동네가 꾸로 앉아서 외판을 아래면 왕세자가 좌차에 나가고 90간 이하의 행사한 집사관이 각기 외문 밖에 이르러 왕세자가 말을 타고 90간 이하의 관원이 말을 탄다. 대궐문 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린다. 참치 통내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가 천정의 판 위에 나가고 복례랑은 90간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가 나가되 자리를 달리하고 겹수를 하여 4번 절한다. 이를 마치며 물러간다 하였다. 와.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1월 2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서관과 성봉조에게 단자와 홍초를 하사하다. 각기 단자 한 필과 홍초 한 필을 내리고 이내 이르기를 나의 병이 비록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동지연에 이르러서 그 병세가 가볍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조금 나았다고 말한 것은 안심하고 연음하게 하려고 한 때문이다. 지금 속히 나았으니 어찌 기쁨이 없겠는가. 그대들이 성심을 다하여 약을 맛본 것은 직분으로서 당연한 일이니 지금 그대들에게 물품을 내리는 것은 보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기쁜 나머지 신자에게 물품을 내리는 것은 또한 진실로 당연한 일이니 그대들은 내가 내린 것을 받아서 옷을 지어 입고 사언은 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1월 25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우직을 의춘군으로 이맹진을 경창부 윤으로 삼다. 우직을 의춘군으로 삼고 이맹진을 경창부 윤으로 삼았다. 우직은 안평대군 이용의 아들이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1월 25일 신사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사가 김소은거가 신지를 못 찾았으니 내년에 다른 사람을 시킬 것을 건의하다. 함길도 도사가 치게하기를 김소은거가 시빈을 거느리고 합산으로부터 평안도 관계에 이르도록 신지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와서 다시 내년 봄에 다시 찾기를 청하지만은 말하는 바가 신실하지 못하니 다만 내왕하는 패단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참마가 피곤하게 될 것입니다. 청하건대 김소은거에게 다시 찾지 말게 하고 전일에 내린 내전에 의하여 내년 봄에 야인의 말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찾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1월 26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학당 생도들이 보등사에 가서 행패를 부리니 이들과 교수관을 추국하다. 서부 중부의 학당 생도 이양경 등 10여인이 보등사에 가서 중도를 결박하고 불경과 면포를 빼앗았음을 의금부에 내려서 이들을 국문하게 하고 교수관도 능히 규출하지 못한 이유로서 아울러 추국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98권 세종 24년 11월 26일 이모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연변의 행성을 쌓는 데 대한 사건의 상수무. 요해체를 설치하여 나라를 수비하는 것이 비록 백성을 보호하는 좋은 계책이지만 백성을 사역하기를 제대하는 것도 또한 성인의 격언인데 이른바 때라는 것은 곧 농시를 이름이 아니고 또한 이롭지 못한 시기를 이른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비록 백성을 보호하는 계책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시기를 얻은 뒤에야 일이 합당하게 되 백성이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사이 대신이 헌의하여 평안도 연변의 행성을 쌓고자 하였으나 본도가 비로 인하여 실롱하였으므로 그 백성들을 사역할 수가 없어서 충청 상도의 군인 8,000명과 황해도의 군인 8,000명을 내년 봄에 관청에서 식량을 공급해 주어서 그 성을 쌓고자 하는데 전하께서 충청도는 평안도와의 거리가 더욱 멀어서 식량을 준비하여 가지고 가서 역사는 패단을 진시로 불쌍히 여겨 교유해야 되겠으므로 인하여 그 백성의 징발을 정지시키고 이내 황해도의 군인 8,000명으로 성을 쌓게 하셨으니 백성을 사랑하는 뜻과 백성을 보호하는 생각이 양전하다고 이를 수 있습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평안도 한도가 이미 신령한 이유로서 그 백성을 사역할 수 없다면 그 흉년을 구제하는 계책을 마땅히 먼저 해야 될 것인데 어찌 본도의 양식을 소비해 다른 도의 백성을 먹여서 그 역사에 사역하겠습니까? 한며 우리 국가는 동서 양계에서 장강 준명이 수백 년을 가로 뻗어 있으니 참으로 이른바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험지입니다. 진시로 훌륭한 장수와 강한 노수가 요해철을 지킨다면 비록 100만의 적군이라도 우리를 감히 당해내지 못할 것이니 어찌 성을 쌓는 일에 서둘러만 백성을 보호하겠습니까? 혹시 8,000명의 40일 식량이 소비는 심히 적은데도 이익은 아주 크다고 한다면 신등은 할 말이 있습니다. 천도가 유미하여 쉽사리 엿보아 헤아릴 수가 없는데 금년의 기근이 이미 이와 같으니 장래의 등풍도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8,000명의 40일 식량을 계산하면 대략 5,000녀석이 되니 이것으로서 기민을 진율하면 들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것으로서 변방의 군사를 먹인다면 군사는 남는 식량이 있을 것이니 이익이 무엇이 이보다 큰 것이 있겠습니까? 고인이 말하기를 나라에 10년의 저축이 없으면 나라가 제국시를 못한다 했는데 지금 동서의 양계에 저축된 곡식이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몇 해나 지탱하겠습니까? 명년에 진유를 할 비용이 또한 알 수 없습니다만 몇 섬이나 되겠습니까? 변방 군사의 식량을 이미 골해서는 안 되고 백성에게 진대하는 곡식도 또한 없앨 수는 없으니 성 쌓는 군사에게 먹일 곡식은 또한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신등이 듣건대 공작을 일으켜 시럽한 백성을 모으는 것은 흉년을 구제하는 정사인데 살기 좋은 땅의 백성을 사역하여 기근한 백성의 식량을 먹여 그 노고를 대신하게 한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동서 이계가 비록 해마다 기근하더라도 장차 다른 도의 곡식을 온건하여 지탱하는데 무엇이 능력하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한다면 신등은 또한 할 말이 있습니다. 수제 한제로서 흉년이 되는 것은 미리 헤아릴 수가 없으니 진시로 연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팔사가 통하지 못하여 있는 곳의 백성들도 또한 혹시 식량이 곤란하다면 장차 죽는 사람을 구제하기도 능력하지 못할 것인데 어찌 다른 도까지 구휼하겠습니까? 신등은 되풀이하면서 이를 계산해보니 명년의 평안도에 성을 쌓는 역사는 아직 전제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황해도가 비록 평안도에 가까이 있어 그다지 큰 폐해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평안도에 비하여 조금 나을 뿐이고 등풍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본도로부터 창승에 이르는 데는 반달의 노정에 내려가지 않으니 가스 역사는 무리들의 장비가 셀 수 없이 많고 가지고 가는 식량도 중간에서 떨어짐이 없을 수가 없는데 가스 역사한 후에는 다만 관청의 보고만 믿다가 혹은 질병이 나서 대체되어 왕래하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관청에서도 또한 반드시 구제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본도의 백성들은 능히 제 자신도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 장차 어디에서 구걸하겠습니까? 형세가 반드시 언덕과 구렁에
넘어져서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연변의 방수가 그전보다 배가 증가되고 백성을 보호하는 생각도 계책이 빈틈이 없으니 장성을 쌓는 일은 비록 풍년의 시기를 기다려도 오히려 늦지 않을 것입니다. 맹자는 말하기를 백성을 한계하되 본강의 경계로서 하지 않으며 나라를 튼튼히 하되 산계의 험준으로서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어찌 신용을 적합하지 않은 것을 맹자가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감히 어리석은 포부를 털어놓아 천청을 번거롭게 하여 마지 않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군대 전하께서는 천시의 순조롭고 순조롭지 못한 점을 살피시고 백성의 불쌍한 점을 생각하시와 신등의 지극한 심정에 굽어 따르시어 우선 이 역사를 정지시키소서 하는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대들의 말을 아름답게 여기나 다만 큰일은 쉽사리 가보할을 말할 수가 없다 하였다. 조하정은 이 휘가 아뢰기를 평안도 한도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성 쌓는 백성들에게 비록 관청에서 식량을 공급해 주지만은 그러나 왕래할 때는 관청에서 또한 능히 구휼하지 못하게 되니 그 백성들이 비록 사설을 가져간 물화가 있더라도 장차 어디서 매매하겠습니까? 신등은 기필코 소청을 얻고자 감히 천청을 번거롭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부는 마땅히 임시에 처리하겠다 하였다. 팔선은 세 말에 팔신에게 합사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1월 2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북경에 가는 사신으로 하여금 극택 통수를 구하여 가지고 오게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지리의 설은 허탈하여 믿기 어려우나 그것이 전해온 지가 이미 오래되어 부득이 이를 쓰게 되니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년에는 사람마다 각기 의논이 다르므로 따를 바를 찾지 못하게 되니 험청감에 질문할 수 있겠는가? 북경에 가는 사신으로 하여금 적당히 질문하게 하고 또한 극택 통수를 구해 가지고 오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1월 27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병주의 전제하에 광주와 부평에 온정이 있는지 파보도록 하다.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광주의 어원과 부평의 옥원 등지에 온정이 있습니다 하니 명년 2월 3월에 그 부근의 각골 성군 300명으로 20일을 기한하여 땅을 파서 시험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1월 27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제색공장에게 일시에 공을 상주지 못하도록 병조에서 아뢰다. 제색공장에게 일시에 공을 상주어 서반군직에 임명하여 조반에 섞여 있게 하니며 옳지 못합니다. 삼가 당서의 선거지를 살펴보건대 모두 공고조식 음성은 본색국에 지나지 않사오니 청하건대 사옹에 4번을 합하여 사직 12명 내에서 4인을 혁파하고 7품 사정 8인에 4인을 더하고 8품 부사정에 8인을 또 8인을 더하고 정 9품 급사 12인에 8인을 가설하고 종구품 부사급 12인에 또 12인을 더하여 각기 그 본번의 사옹 등에서 천전하여는 제아와 그 각 색장의 제아는 전의 도목의 수요대로 하고 그 나머지 각 품의 결혼은 공장과 잡기 등으로서 임시에 상직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1월 27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왕세자가 종묘의 제사를 대행한 후에 엄복하는 절차를 아뢰다. 왕세자가 제복을 벗고 시복 차림으로 나와서 막차에 앉되 서양하고 발이 없는 평상과 욕석을 설치한다. 아흔간 이하의 행사하는 집사관도 또한 시복 차림으로 막차에 나아가서 행례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예를 마친 뒤에 이품 이상에 관한 서쪽 가까이 좌우에 나누어 앉고 3품 이하에 관한 이품 뒤에 앉되 조금 물러서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며 6품 이상에 관한 방석을 설치하고 차음에는 다만 단석만 설치하여 차례대로 앉아서 엄복하여 참품은 왕세자는 9과탁 2품 이상의 관원은 7과탁 3품 이하의 관원은 5과탁이며 탕수는 3도 주행은 5작으로 한다 하였다.
세종시로 98권 세종 24년 11월 27일 개미 5번째 기사. 명년에 온양에 목욕할 때 접대로 인하여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못하게 하다. 충청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명년에 온양에서 목욕하고자 하니 무릇 접대하는 잔물은 본도 각 고래의 상공물로서 수량을 헤아려 지대하고 민간에게 소유를 이렇게 배단이 있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98권 세종 24년 11월 27일 개미 6번째 기사. 북경에 가는 사람이 지켜야 할 조목에 대하여 사헌부에서 아래다. 본국이 대국을 섬기는 예는 관계가 심히 중대하므로 모든 금령은 이미 수교하였지만 그러나 북경에 가는 사람이 대체를 돌보지 않고 법을 범하여 함부로 행동하니 진실로 염려가 된다. 검예진한 조건을 마감해 아래라 하니 사헌부에서 있노나에 아래기를 1. 본국의 사신으로 북경에 가는 사람은 모든 일을 일행의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지 않고서 다만 자기 혼자의 견해로서 예보와 조관을 등처에 고하여 혹은 착오를 일으키게 되니 다만 대체에만 어긋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두 나라 사이에 변이 생길까 염려스럽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국에 입주하는 사람은 무릇 고품할 일이 있으면 모름지기 사신과 종사관 등과 더불어 가보를 서로 의논하여 여러 사람의 의논이 하나로 정해진 후에 고품 시행하게 할 것이며 1. 북경에 가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법액의 수량과 잔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 대한 논죄는 속전에 기재되어 있는데 통사들이 몰이만을 중요하게 여겨 법을 범하고 함부로 행동하여 사명을 욕되게 하는데도 검찰관이 또한 능히 검거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신과 검찰관이 사사로이 잔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각기 단자를 승정원에 바치고는 사신과 검찰관이 서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 나머지 사람의 사사로이 잔물을 가져가는 것은 검찰관이 그 주인 수본을 받아서 길을 떠나기 전에 점거하여 복무를 감시하고 그 도중에서 쓰일 물건과 식물 외에는 사신과 동봉하고 시신의 물건은 검찰관이 혼자 봉하에다가 강을 건널 때나 연도에서 때없이 정보하고 북경에 가서 다시 정보를 가하여 매매하기를 허가한 뒤에 모인이 모물로서 모물을 산 것을 점거하여 계사하고 한결같이 전항의 감봉하여 나오는 것과 같이 하며 또 돌아오는 연도에서도 낱낱이 점거하고 돌아와서는 가출 정부에 보고하되 만약 법을 범한 일이 있으면 유사에 내려서 논제하게 하고 그 중에 중국 사람과 몰래 통하여 법을 범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정적이 나타난 사람은 반힐간세유리로서 중론하고 엄하게 징계하여 간사를 방지할 것이며 1. 종사관 등이 북경에 갈 때 무시로 출입하여 중국 사람과 교통하여 함부로 매매를 행하기도 하고 혹 사기를 누설하기도 하여 관계가 지극히 중하니 지금부터는 사사나 혹은 공무로 인하여 출입할 일이 있으면 사신과 검찰관이 있는 곳에 사형과 고가하게 한 후에야 출입을 허가할 것이며 1. 종사관 등이 중국 사람과 더불어 서로 농담하기도 하고 혹은 서로 싸우기도 하여 다만 예의를 벗어나고 사명을 욕되게 할 뿐 아니라 험단이 생길까 염려되오니 지금부터는 검찰관이 엄중히 고찰을 행하게 할 것이며 1. 북경에 간 사람이 잔치에서 먹다 남은 음식과 상사의 물건으로 이익만을 중하게 공공연히 교육하여 조정의 웃음거리가 되니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상사는 본색으로서 가져오게 하고 먹다 남은 음식은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법에 어긋난 사건을 검찰관이 능히 고찰하지 못하면 그 경하고 중한 데 따라 율에 의하여 논제하고 태만함이 더욱 심한 사람은 제서 유의율로서 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숨기고 아뢰지 아니한 사람은 상스를 거짓으로 실상대로 하지 않은 율로서 장 100대에 도 3년에 처하여 영구히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정상을 알면서 통하여 같이 한 사람은 반힐간세유로 논하여 중형에 처하게 할 것이며 1. 사신은 일행의 장유되니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한데 일행 안에서 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아울러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능히 고찰하지 못했거나 혹은 숨기고 알리지 않았거나 혹은 정상을 알면서도 통하여 같이 한 것은 각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추액하여 과제할 것이며 1. 서장관은 행차가 있으면 고찰할 수가 없으니
지금부터는 비록 서장관이 행처가 없더라도 감찰한 사람을 종사관에게 구전하여 들여보내게 하고 이를 한식으로 삼을 것이며 감찰관의 임무는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문신의 감찰을 의정부에서 뽑아 결정하되 만약 그 적임자가 없으면 또는 의정부로 하여금 임시에 가려 뽑아서 감찰로 임명하여 보내게 할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반일 관세율은 변경의 관세와 국내의 중심지대에서 간첩이 국내의 소식을 외국에게 암통하였거나 경의 간첩이 국내에 들어와 정탐한 자를 검속하여 모의한 자와 접선한 자를 국문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차명에 처하고 경고한 것의 파수인이 이를 알면서 놓아주었거나 숨기고 간에 고발하지 아니한 자도 범인과 죄가 같으며 검문을 잘못한 자는 장 100대 군병은 장 90대에 처한다. 세종시로 98권 세종 24년 11월 2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이명진, 김세민이 북경으로 가지고 가는 표문. 진위사인 경창부 이윤 이명진과 진향사인 한승부 이윤 김세민이 북경으로 가는데 백관이 소복 차림으로 표문에 배례하였다. 표문에 이르기를 황태우가 자리에 바로 앉았으며 교화가 삼조에 융성하였으며 황태우가 세상을 떠나시어 슬픔이 사해에 널리 퍼졌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굽혀 예절에 맞게 하여 상정을 조금 억제하소서 하였다. 진향문에는 지극하신 황태우의 덕은 능히 황제의 덕에 짝지었습니다. 내치를 엄하게 하여 만방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신성한 황제를 낳으시 어머니의 흉계가 매우 뚜렷하였습니다. 만세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쓰고 강령하시기를 바랐는데 어째서 복을 입지 못하여 세상을 떠나심이 이다지 급하십니까? 아픔은 육궁에 맺혀 짓고 슬픔은 팔극에 둘렸습니다. 돌아보건대 소방은 외람이 은혜를 입었사온데 이에 부음을 듣게 되니 놀라고 슬픔이 더욱 심합니다. 이에 사신을 보내 머리서 변변치 못한 성의를 베보니 생각하옵건대 의령은 험양하소서 하였다.